안녕하세요. 소망의원 백승찬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림프절이 생기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절은 그야말로 이비인후과의 독보적인 영역이고 또 비인강이나 타액선, 구강, 인후두 등의 동반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과나 외과에서 다루기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림프절 질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병리학적으로 확진할 수 있는 조직검사인 FNA와 지난번 갑상선 때 설명드리지 못했던 CMV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 임파절 질환입니다. 임파절이 초음파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그 중에서 기구지병, 톡소플라즈모시스, 전염성 단핵구증, 결핵 이런 비나인 리전들은 어떻게 보이고 림포마나 메타스타시스 같은 말그넌트 리전은 어떻게 보이는가? 그 다음에 이런 질환들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임파절은 이렇게 오발 쉐입이고 이렇게 하이룸이 잘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파절의 크기, 그 다음에 모양, 피질의 두께를 주로 관찰을 하는데요. 이렇게 크기가 클수록 이제 패솔로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 모양이 이렇게 오발한 쉐입은 이제 비나인, 이렇게 라운드한 쉐입으로 바뀌면은 말그넌트를 좀 더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장축하고 단축의 그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요게 0.5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요 단축의 길이가 9mm 이상 된다 그러면은 악성을 좀 더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콜텍스가 이렇게 얇게 유니폼하게 있거나 또 이제 로블레이션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얇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비나인, 국소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두꺼워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패티 하일룸이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말그넌트를 더 의심을 하겠습니다. 도플러를 켰을 때 페리퍼럴 바스큘라리티로 보이는 경우에 이제 말그넌트를 좀 의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일반적인 비나인 모양이고 서브 만디블라 쪽이나 서브 멘탈 쪽은 조금 더 라운드한 모양을 띠지만은 예,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이제 코티컬 하이퍼트로피가 보이는 그런 양상이 되겠고요. 레벨 2하고 레벨 3는 예, 전형적으로 오발한 쉐입을 보이고 있고요. 레벨 4하고 수프라 클라비클라 쪽은 약간 좀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오발한 쉐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이 림프절의 경계인데, 림프절의 경계는 갑상선보다는 조금 더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말리그넌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경계가 뚜렷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언샤프한 마진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말리그넌트라고 하면은 익스트라 캡슐라 스프레드가 된 경우에 이렇게 보이고 있고, 페리 아데나이틱스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괴사는 전형적으로 이제 TB인 경우에 이렇게 괴사된 소견을 보일 수 있겠고요. 스퀴머셀 카시노마가 메타된 경우에도 이렇게 네크로시스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에코 음영은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검은 모양이 되겠는데 이렇게 좀 밝고 좀 흰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PTC가 메타된 경우에 이렇게 림프노드가 에코제닉하게 좀 하얗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꼭 그 사이로이드 쪽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쪽에 프라이머리 리전이 있는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석회화가 보이는 경우도 이제 이렇게 PTC가 메타된 경우에 보일 수 있겠고, 결핵이 이제 재발되거나 또 이제 다 치료됐을 때 또 이게 석회화가, 이런 경우 약간 좀 거대 석회화가 좀 관찰이 되겠습니다. 에코제닉 하일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야지 정상적이고 비나인 리전을 시사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소실된 경우에는 림포마나 TB나 메타스타시스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노드가 이제 커지면서 서로 이렇게 좀 가까이 달라붙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요거를 매팅이라고 합니다. TB인 경우에 이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기쿠지인 경우도 이제 간혹 이렇게 매팅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비나인 리전 중에서 이제 기쿠지 질환인데요.
주로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고 통증이 있는 게 이제 특징적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젊은 남자 환자한테도 많이 생기고요. 뭐 한 50세 된 여자 환자들도 뭐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쪽 그 림프노드 체인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초음파에서 이제 특징적인 소견은 이렇게 림프노드 주변으로 좀 약간 에코가 좀 밝게 보이는 요거를 이제 에코제닉 서라운딩 림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에 좀 밝게 좀 보이죠. 요게 이제 비교적 초음파에서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고, 요 림프노드 안에 이 하일룸이 마치 그 털복숭이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은 요걸 이제 쉐지 어피어런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주 특징적인 기구치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에서 CBC하고 딥 카운트를 냈을 때 여기서 모노사이트가 증가하는 것도 진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스테로이드에 아주 반응이 좋겠습니다. 두경부 질환에서 스테로이드에 이제 잘 반응하는 질환이 한 몇 개가 있는데 아급성 갑상선염이 좀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요. 큐스너스 투머라고 하는 그 IgG4 related disease도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잘 되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쿠치와 더불어 이렇게 세 가지 질환은 스테로이드 썼을 때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겠고요. 진단은 이제 FNA하고 CMB를 해가지고 요 카리오렉시스라고 하는 이런 파인딩이 보이면은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개는 이렇게 고만고만한 림프노드가 커지면서 모여있는 양상을 보이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한두 개 림프절이 단독으로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메타스타시스나 림포마 같은 것 좀 감별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다른 환자의 그런 기구치 질환인데요. 이렇게 림프노들이 서로 모여 있고 주변이 약간 밝은 에코제닉 서라운딩 림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세지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시피 한 그런 림프노드 파인딩도 보일 수 있겠고요. 단독으로 커져 있는 그런 양상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단독으로 한두 개 림프절이 커져 있거나 또 여러 개 모여 있으면서 주변이 약간 밝은 모양으로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B 림프 아데나이티스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되게 뭐 레벨 5 쪽을 유니레터럴하게 침범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어느 레벨이든 다 침범이 가능하겠고요. 요것도 보면은 림프노드가 이제 커지면서 좀 이렇게 모여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좀 다른 것이 요 림프노드 사이 중간중간에 소프티슈가 굉장히 이데마터스하고 네크로시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림프노드 자체에도 이렇게 이제 병이 좀 진행되면서 시스틱 체인지를 보이고 케이서스 네크로시스 현상을 보여가지고 이 림프노드 자체도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좀 지저분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싱글 노드가 하나가 이렇게 커지고 하일룸이 소실이 되고 주변에 이런 페리퍼럴 소프티슈 체인지가 거의 없는 이런 형태의 그런 TB도 종종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TB는 진짜 그 천의 얼굴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그런 파인딩만 가지고 이걸 TB로 진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런 전형적인 양상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칼라 스터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압세스가 형성이 되면은 마치 이런 단추 두 개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림프노드 안에 이렇게 센츄랄 또 이제 페리퍼럴 바스쿨라리티를 보이는 그런 믹스드 타입의 바스쿨라리티를 또 관찰할 수 있겠고요. 이 전체가 다 그냥 압세스로 바뀌어 있는 양상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결핵성 임파선님 의심이 되면은 이런 바트를 3개 준비하셔가지고 요 시험관에서는 아까 그 압세스를 이렇게 빼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AFP 스테인도 하고 TB PCR도 내고 또 TB 컬처도 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요 바트는 반드시 그
그 검사실 직원이 올 때까지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이톨로지 내실 수 있고 또 이제 바이옵시 패스로지를 또 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검사를 내시면 되겠는데요. AFP 스테인은 되게 다음날 결과가 나오고 단지 이제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는데 NTM하고 TB가 감별이 좀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CR 검사는 이제 요 AFP 스테인 그 다음 날이 나오고요. 요게 양성이면은 이제 결핵으로 관주를 하겠습니다. 컬처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컬처가 있는데 액체 배지는 이제 검출률이 높고 비교적 빨리 이제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NTM 구별이 안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고체 배지는 이제 좀 오염이 돼도 NTM 구별이 잘 되고 단점으로는 이제 검출 시간이 길고 검출률이 좀 낮고 또 일부 종은 이제 잘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이런 서로의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균이 잘하면은 그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페이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나리팜피 뭐 스트랩토마이신 쭉 해가지고 센시티브한지 저항이 있는지를 표시해서 이제 레포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약물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검사를 이렇게 내시면 되겠고요. 네, 전염성 단핵구증입니다. 요거는 이제 편도염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그 항생제를 써도 그 발열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이런 화이티스 패치를 동반한 편도염증이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되고 또 경부 임파선염이 또 저명한 경우에 이제 이걸 좀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덜레센트하고 영어덜트의 이제 증상이 좀 심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증상들은 이제 쭉 이런 뭐 아큐트 톤실라이티스랑 좀 비슷하지만은 일단 림프절이 좀 바이레터럴하게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임파절 종대가 일단은 비교적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랩에서는 이제 10% 이상의 그런 에이티피컬 림포사이트가 종종 관찰이 되고 확진 검사는 피 검사를 통해서 요 바이럴 캡시드 안티젠이라고 하는 그 IgM 그 안티바디를 측정을 합니다. 2주까지 이제 이런 증상 발현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바이럴 캡시드 안티젠에 대한 IgM 안티바디가 피크이기 때문에 이때 이것이 검출되면은 확진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은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림프노드가 그 발견이 되고요. 하일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이레터럴 페인풀한 그런 림프 아데노패시가 보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6세 된 남자 환자인데 굉장히 커져 있죠. 이렇게 숏 엑시스도 한 1.8cm 정도, 크기는 한 4.4cm 정도 되는 이런 큰 림프절이 여러 개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옵시를 했는데 병리과에서 이제 림포마가 의심이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 면역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서브 타입도 T셀 계열의 림포마로 이렇게 진단을 주긴 했는데요. 이 환자가 이제 바이럴 캡시드 안티젠이 이때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전염성 단핵구증에 의한 그 림프 아데노패시로 진단이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톡소플라즈모시스는 주로 이제 통증이 없이 바로 스킨 밑에 만져지는 종물을 주소로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요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 그런 기생충이 감염되면서 경부 임파절이 커지는 그런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염 경로는 덜 익힌 그런 톡소포자충에 오염된 그런 고기를 먹게 된 경우, 이제 또 우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종숙주인 고양이,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고 이제 야생 고양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대변으로 이제 많이 이것들이 배출이 되는데 여기에 오염된 뭐 흙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덜 씻은 채로 먹는 경우에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겠고요. 산모가 이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 감염시키는 경우인데 이때가 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진은 이제 패솔로지에서 마이크로 그라놀로마가 있으면은 요거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검사에서 톡소플라즈마 IgM을 체크해 가지고 이게 양성인 경우에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단받은 경우에는 특히 가임기 여성은 진단 후 6개월 동안 임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킨 바로 밑에 림프절이 되게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커진 경우가 많겠고요. 이렇게 하일룸도 약간 이렇게 비자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림포마나 이런 것도 조금 감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렇게 스킨에 가까운 림프절이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때 좀 일단 톡소를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림포마입니다. 림포마는 이제 특징적으로 림프노드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커져 있으면서 라운드한 쉐입에 좀 가깝고 굉장히 그 모노클로널한 그런 림포사이트들이 증식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포 밀도가 충실하고 그래서 이제 마치 시스트처럼 보입니다. 솔리드 매스인데 시스트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슈도 시스틱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투과가 잘 되니까 이렇게 포스테리아 이넨스먼트가 보입니다. 좀 밝게 보이죠, 얘가.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보면 하얀 실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어우러져 있는데 이걸 이제 레티큘라 포메이션 혹은 레티큘라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좀 림포마를 강력히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플을 봤을 때 바스큘라리티가 이렇게 하일라 바스큘라리티랑 이렇게 페리퍼럴 바스큘라리티가 이제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믹스 바스큘라리티를 보이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림포마의 림프노드를 보면은 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선들 보시고 바스큘라리티가 이렇게 믹스 타입으로 보이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마치 그 레티큘라 패턴 때문에 마치 마이크로 노둘라 같은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림포마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림포마가 이제 커져서 림프노드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지만은 TB랑 다르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 소프티슈는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TB랑 좀 다른 점이 되겠죠. 예, 다른 케이스의 이제 림포마 환자인데 이렇게 림프노드가 커져 보이고 이렇게 작은 실선으로 보이는 예, 여기는 아주 되게 뚜렷하게 보이죠. 레티큘라 패턴을 잘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바스큘라리티도 이렇게 믹스 타입의 바스큘라리티를 보이고 있고요. 이 환자는 한 60 정도 되는 남자 환자인데 이렇게 침샘, 파로티드 밑에 좀 메스가 발견돼 가지고 림포마를 의심해 가지고 이제 바이옵시를 했는데요. 패솔로지에서도 이제 림포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역 염색까지 해 가지고 서브 타입을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로 이제 판정을 받았던 환자인데요. 이 환자가 한 달 뒤에 왔는데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도 병변이 사라진 채로 이제 오게 됐는데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림포마가 아닌 걸로 그렇게 이제 판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림포마를 이렇게 코어 바이옵시나 초음파로 진단하는 거는 조금 쉽진 않지만은 예, 이런 것들을 의심 소견으로 봐서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림포마 진단이 제일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예, 이 환자는 이제 서브멘탈 쪽에 이런 림프노드가 커져 있고 일단 수프라클라비컬 쪽에도 이렇게 좀 커져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걸 이제 톡소플라즈모시스를 생각을 하고 예, 바이옵시를 했었는데 이 환자도 림포마로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메타스타시스입니다. 메타스타시스는 림프노드가 커져 있으면서 비교적 라운드한 쉐입을 띠게 되겠고요. 샤프한 그런 마진을 보이는 게 일단은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근데 이게 샤프하지 않은 마진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말리그넌트가 의심되는데 샤프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익스트라 캡슐라 스프레드가 된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역시 그 하일룸이 사라진 상태가 많고 특히 그 레프트 로어렉의 림프노드가 이제 커진 경우는 시스템 메타스타시스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달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흔히 발견이 되고 역시 그 페리퍼럴 쪽에서 바스큘라리티를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약간 언샤프한 마진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메타스타틱 림프노드라고 하면은 익스트라 캡슐라 스프레드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환자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 환자는 그 아큐트 루케미아 환자였습니다. 아큐트 루케미아 환자가 그 루케미아 셀이 이렇게 림프노드에 침륜되면서 림프노드도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일룸도 약간 이렇게 비자한 모습으로 관찰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루케미아 환자에서의 림프 아데노패시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런 형태의 그런 림프노드 패시가 있으면은 한번 CBC를 해가지고 루케미아가 아닌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림프노드가 좀 밝게 보입니다. 에코니에스가 좀 증가된 양상으로 보이고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도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PTC가 메타된 경우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리 리전이 있는가 확인을 사이로이드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그런 PTC가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약간 언샤프한 마진을 보이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도 보이면 그런 양상이고요. 하일룸이 관찰되지 않고 이렇게 페리페럴 바스쿠라리티를 보이는 예, 그런 메타스타시스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림프노드가 되겠고요. 이 반대편 4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네이코익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스피레이션 했을 때는 좀 투명하면서 좀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액체가 나왔었고요. 이 환자는 수프라글로틱 캔서가 양쪽으로 메타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레벨 2의 넥메스를 주소로 왔는데 한 달 전쯤에 이제 OME가 생겨가지고 이제 VT부도 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봤을 때 이렇게 림프노드가 굉장히 커져 있으면서 하일룸이 없는 그런 상태였고, 네조파닉스 쪽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캔서로 의심되는 이런 메스가 발견되었고요. 결국 이제 MPC가 넥으로 메타도 됐고 OME도 일으켰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9세 된 남자 환자인데 이렇게 한 5mm 내외의 그런 작은 림프노드들이 쭉 이렇게 깔려 있는, 바이레터럴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메타스타시스로 나왔고, 이발레이션 해보니까 이제 렁에 생긴 그런 아데노카시노마가 메타된 것으로 이렇게 최종 진단이 되었습니다. 네, 진단 과정입니다. FNA는 갑상선이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점이 있겠고요. 저는 주로 25게이지 37mm짜리 니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진단명은 이제 C77.0, 결핵 병변으로 A18.2, 림포마로 이제 C85.9를 내시면 되겠고요. 비급여로 하실 때는 이제 뭐 L04.0도 괜찮겠습니다. 진단, 유도 초음파, 병리 검사료는 이제 마찬가지겠고요. 행위료는 이제 갑상선은 C8591이었는데 임파절은 C8506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5세 남자 환자로 마일드한 텐더니스를 동반한 팔퍼블 메스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FNA 과정을 보시면은 바늘 들어가는 부위를 이렇게 좀 닦은 다음에 펑처를 합니다. 그럼 이 바늘 끝이 초음파에서 보이게 되는데 그 병변의 깊이와 거리를 감안해 가지고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림프노드의 콜텍스 부위를 주로 커팅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2M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FNA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허브에 이제 피가 맺힐 때까지 하시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늘을 먼저 분리한 다음에 용액을 한 3cc 정도 흡인을 하고 다시 이제 끼고 나서 안쪽으로 이제 슈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코어니들 바이옵시는요, 비교적 간편합니다. 그리고 쉽게 익힐 수 있고, 비용도 좀 저비용이고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파절에서는 매우 안전한 시술이 되겠고요. 진단명과 진단 초음파, 유도 초음파, 행위료까지는 같고요. 병리 검사료로 조직 병리 검사 레벨 B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다 보험 첨가되는데 이렇게 외통침, 그다음에 이제 반자동 미션 제품, 그다음에 이제 자동 에이스컷 이렇게 이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문은 요 미션 제품은 요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요 모델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외통침도 같이 포함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은 이제 TSK에서 나온 제품은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에이스컷,
18게이지 굵기에 75mm 길이, 그 다음에 스페시멘 너치를 포함해서 11mm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에이스 컷을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들의 굵기는 18게이지인데 이 굵기가 한 1mm 정도 되고요. 작동 방식에 따라서 자동, 반자동이 있겠습니다. 반자동은 이제 손가락 힘으로 이 부위가 이제 스페시멘 나치라 그래가지고 병변이 여기에 이제 포함돼서 커팅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이제 8mm가 되겠고 바늘 길이가 3mm 해가지고 11mm를 손가락 힘으로 이제 밀어넣는 것이 이제 반자동이 되겠고요. 자동은 이 과정이 이제 스프링 힘에 의해 가지고 발사가 되는 것이 이제 자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바깥쪽 캐놀라에 의해 가지고 스페시멘이 커팅이 되는데 이 방식은 이제 둘 다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이 질환별 정확도를 보면은 톡소플라즈모시스, 그 다음에 TB, 림포마 같은 경우는 CMB가 확실히 더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쿠지나 메타스타시스 같은 경우는 FNA하고 CMB가 뭐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시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상황으로는 이제 스페시멘 나치가 반드시 림프노드 병변 내에서 위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에서 CMB를 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특히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의심될 때는 이렇게 병변의 마진, 캡슐 부위를 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병변하고 정상 부위가 같이 포함되도록 스페시멘 나치를 위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 캡슐 부위를 같이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변은 이제 마이크로 폴리큘라 패턴이고 캡슐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은 그럼 이 병변은 이제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캡슐이 포함돼서 커팅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마크로 폴리큘라 패턴이고 캡슐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노듈라 하이포플라지아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CMB를 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마취할 부위를 좀 닦은 다음에 스킨이 제일 민감하니까 그 부위를 마취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바늘을 찔러 넣어서 림프노드의 캡슐하고 머슬 파샤 부위를 또 마취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리닝을 좀 하고요. 글러브를 좀 끼고 바이옵시 건을 빼냅니다. 외통침이고요. 이런 소리가 한번 나거든요. 이런 소리 나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환자한테 워닝을 한번 해주고요. 바늘이 들어가는 부위를 이렇게 칼로 살짝 절개를 해줍니다. 약간 손가락으로 좀 당긴 다음에 니들을 삽입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림프노드 위치에 삽입한 다음에 안에 가이드 니들을 제거하고 이제 바이옵시 건을 넣습니다. 보시면은 이 림프노드 그 안쪽에 스페시멘 나치가 항상 위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터보다는 약간 페리퍼럴 쪽으로 콜텍스가 많이 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스페시멘을 이렇게 좀 빼낸 다음에 다시 이제 한두 차례 더 마지막입니다. 조직을 얻습니다. 다 얻은 다음에 이제 혹시나 블리딩이 있는지 헤마토마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끝내게 되겠습니다. 이 스페시멘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파절 질환과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초음파로 대략적인 감별 진단을 해보시고 약물 치료나 경과 관찰을 하시다가 전원을 해야 되는 경우 결과를 피드백 받으시면 초음파 실력이 나날이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원장님 병원을 찾는 두경부 환자가 초음파 치료를 통해 더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